요즘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입을 열었는데 단어가 나오지 않고 이름이 혀끝에서 사라진 채로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그 몇 초가 이상하게도 길게 느껴집니다. 머릿속이 빈 것처럼 무언가가 지워진 것처럼 저는 그 순간 스스로를 시험합니다. 아직 괜찮은가 아닌가? 이게 시작은 아닐까? 사람은 기억이 흐려지는 순간 삶 전체가 흐려질까봐 두려워집니다. 마치 내가 쓰고 있던 문장이 중간에서 지워진 것처럼. 하지만 어느 날 그 공백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라진 걸까? 아니면 지워질 게 정리되고 있는 걸까? 기억은 항상 남기기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지워가며 다른 자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쇠퇴라고 부르지만 어쩌면 그건 삶이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기억이 흐려질 때 사람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공백 속에 무엇이 여전히 남아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워진 글자 옆에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요. 며칠 전 제가 자주 쓰던 단어 하나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 알고 있는 말이었고 수없이 써온 단어였는데 입안에서 형태를 잃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글자가 흐릿해졌고 마치 연필로 쓴 문장을 지우개로 문지른 것처럼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불안. 아주 짧지만 분명한 불안. 저는 스스로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잊은 건 단어 하나인데 왜 마음은 이렇게 빨리 나를 의심하는 걸까? 사람은 기억을 자기 자신과 같은 위치에 둡니다. 그래서 기억이 흔들리면 존재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건 곧 나를 잃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잊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메모를 늘렸고 되뇌었고 확인했습니다. 마치 지워지는 글자를 억지로 붙잡듯이. 그런데 그렇게 애쓰는 동안 이상한 사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잊어버린 단어 옆에 다른 감각들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기, 말을 멈췄을 때의 정적, 잠시 고개를 숙였던 몸의 각도. 기억은 일부 지워졌는데 경험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질문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정말 사라진 건 무엇일까? 사람은 기억이 줄어들면 텅 비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기억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워진 글자 뒤에는 항상 여백이 남습니다. 그 여백은 비어있지만 의미 없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억이 흐려질 때마다 지워진 자리보다 남아있는 감각을 먼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이, 이 여정이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아직은 조용히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흐려질 때 사람은 먼저 능력을 떠올립니다. 아직 쓸 수 있는가? 아직 쓸모가 있는가? 아직 괜찮은가? 단어 하나를 잊었을 뿐인데 삶 전체가 채점대 위에 올라간 느낌이 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잊어버린 순간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자기 점검이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정확함과 동일시해 왔습니다. 틀리지 않는 것, 놓치지 않는 것, 전부 기억하는 것. 그래서 지워지는 글자를 보면 곧바로 불안해집니다. 이 문장은 이제 끝난 게 아닐까? 하지만 가만히 보면 기억은 원래 전부를 붙잡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럴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정보가 지나가고 그중 대부분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젊을 때는 의식하지 않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며 달라지는 건 지워지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갑작스러운 결함이 아니라 조율에 가깝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의식은 모든 것을 품을수록 오히려 더 괴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기억에 대한 오래된 오해를 단번에 끊어냅니다. 많이 기억한다고 해서 더 단단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 사람은 지워지지 않는 것보다 지워져야 할 것들 때문에 더 지칩니다. 불필요한 비교, 끝난 감정, 이미 지나간 후회. 그것들이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머물 때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기억이 조금씩 흐려질수록 삶은 다른 방식으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워지는 글자만큼 여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여백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불안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여백은 문장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두려움은 어쩌면 기억에 너무 오래 매달려 있었던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지워진 문장을 붙잡으려 할수록 다음 문장은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야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흐려진다고 느낄수록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날짜를 잊어버렸고 약속의 시간을 헷갈렸고 사람의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감정은 또렷했습니다. 말을 잊은 순간의 당황, 잠깐 스친 부끄러움, 그 뒤에 찾아온 조용한 체념. 글자는 지워졌는데 느낌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모두 같은 층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보는 쉽게 지워집니다. 숫자, 이름, 순서. 하지만 체험은 다른 방식으로 남습니다. 몸에, 감정에, 반응의 결에.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기억하는 존재인지보다 무엇에 반응해 왔는지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적의 장면은 자세히 떠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 느꼈던 긴장이나 안도감이나 서늘한 공기는 지금도 몸이 기억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이 곧 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지워질 때마다 존재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실은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이루고 있고 지워지는 것들은 그 위를 지나간 표면에 가깝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의식하는 것보다 느끼는 것에 의해 더 오래 규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기억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게 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깊이 겪었느냐가 사람을 남긴다는 것. 그래서 어떤 기억은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 기억이 이미 역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지워진 글자들 사이에서 남아있는 문장들은 되게 짧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들은 삶의 방향을 여전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언가를 잊을 때마다 그 사실 하나를 확인합니다. 지워진 건 정보였는지 아니면 의미였는지. 대부분의 경우 의미는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잊어버린 사실을 억지로 되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를 뒤지지도 않고 머릿속을 쥐어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워졌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억 하나를 놓치면 그날 하루가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괜찮은 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꾸 되뇌었습니다. 왜 이걸 기억 못했을까?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잊은 순간이 와도 삶이 그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줄어든다고 해서 하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아침은 오고 해는 지고 몸은 제 역할을 합니다. 그 평범한 흐름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억을 붙잡느라 얼마나 많은 힘을 쓰고 있었는지를. 지워지는 글자를 끝까지 살리려 애쓸 때 문장은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삶도 비슷합니다. 붙잡을수록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사람은 기억을 통해 자신을 통제하려 합니다. 놓치지 않으려 하고 실수하지 않으려 하고 흐트러지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통제는 종종 불필요한 긴장을 낳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빠져나가자 그 긴장도 함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느슨해질수록 인간은 덜 괴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이 변화를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움켜쥐려는 의지가 조금 풀리자 고통도 함께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건 항상 손해가 아닙니다. 때로는 짐을 내려놓는 일에 가깝습니다. 지워진 글자만큼 문장은 숨을 쉽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기억이 가벼워질수록 마음의 호흡이 깊어집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상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이 여정을 다음 단계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줄어든다는 말을 우리는 늘 나빠지는 방향으로만 이해해왔습니다. 어제보다 못해진 것, 예전 같지 않은 것, 뒤로 밀려나는 느낌. 저 역시 그 프레임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는 덜 남아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는 걸까? 삶을 돌아보면 젊을수록 기억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해야 할 말, 지켜야 할 약속, 외워야 할 기준. 머릿속은 늘 빼곡했고 지워질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 하나에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워지는 글자가 늘어난 만큼 머무는 문장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그 문장들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기억할 때보다 중요한 것만 남을 때 더 또렷해집니다. 방향이 그렇습니다. 가치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무언가를 잊어버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문장이었구나. 그 인식 하나로 불안은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삶은 더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덜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기억에 대한 해석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덜 기억하게 되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삶의 편집입니다. 불필요한 문장을 지우고 이미 역할을 끝낸 단락을 넘기고 이제 남겨야 할 것만 다시 읽는 단계. 그래서 기억이 줄어들수록 삶의 톤은 낮아지고 속도는 느려집니다. 하지만 그 대신 문장은 더 정확해집니다. 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잊어도 되는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이 여정의 끝을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더 이상 기억을 점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잊었는지, 어디까지 기억하는지, 어제와 얼마나 다른지 그 질문들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 감각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다는 감각, 기억은 분명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존재감은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안쪽으로 가라앉은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기억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놓치지 않는지. 하지만 지금의 저는 기억이 사라져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층위를 느낍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층위, 지워지지 않는 층위, 지워지는 글자는 표면에 있었고 나는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흔히 기억이 곧 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흐려질 때마다 자신도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 더 지나오고 나면 알게 됩니다. 기억은 나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은 의식에 남아있는 것보다 의식 아래에 머무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이 여정의 끝에서 가장 조용하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나일 수 있는 이유는 기억이 아니라 그 아래의 결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는 순간이 와도 저는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글자가 지워지면 그 옆에 여백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백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나를 느낍니다. 기억은 삶을 기록하지만 존재는 기억 없이도 지속됩니다. 나는 기억보다 오래 남아있는 쪽에 서 있습니다. 지워져도 무너지지 않는 쪽에, 흐려져도 사라지지 않는 쪽에. 그 사실 하나로 이 여정은 충분히 도착했습니다. 기억이 흐려질 때 우리는 자주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지나오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나의 일부일 뿐 나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지워지는 글자들은 삶이 우리를 버리는 흔적이 아니라 삶이 우리를 가볍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문장을 덜어내고 이미 충분히 읽은 페이지를 넘기며 남아야 할 문장만 조용히 남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억이 줄어들수록 삶의 속도는 느려지고 그 대신 존재의 밀도는 깊어집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확인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혹시 요즘 자주 잊고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당신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지워진 자리에도 당신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면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